지난 시간에 지질시대에서의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 이번 시간에는 그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들을 확인해 볼까 싶어. 자, 확인해 보자. 지질시대와 생물. 일단 첫 번째, 지질시대가 뭘까라고 하는 것부터 궁금해. 지질시대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탄생이 됐을 거야. 지구의 탄생으로부터 현재까지 쭉 걸쳐서 지나온 시간들 속에 생명체의 변화를 통해서 크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시대들로 나누어서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시대에 누가 살았는지, 과거의 지구는 어떠했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지. 이런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 그래서 지질 시대의 구분 기준은 첫 번째, 생물계에 큰 변화가 생겼거나 아니면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이것을 대부분 지질 시대의 구분으로 삼아준다. 특히 이 중에서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부정합이라고 하는 형태가 나타났을 때 그때 시간적 단절을 가지고 우리는 시대를 구분하는 경향이 있어. 자, 평상시와 다르게 오늘은 필기를 시작을 했네. 바로 이 그림을 그려보려고 이렇게 시작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한 덩어리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가장 처음인 여기를 지구의 탄생,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처음에는 생물들이 나타난 것이 별로 없었고 몸에 단단한 부분도 많지 않았고 개체수도 쉽지 않았고 처음에 태어난 생물들은 주로 바닷속에서 살았으니 매몰 속도도 느렸기 때문에 우리가 화석이라는 걸 참 발견하기 어려웠던 시절이 앞부분에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시대가 좀 있다가 우리가 서서히 알 수 있는 시대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구별을 해서 이야기해보고 싶다는 거야. 자, 이러한 지질 시대는 무엇으로 구별을 하느냐? 첫 번째, 가장 구분을 하는 큰 단계는 바로 누대라고 하는 것으로 구별을 시작을 해줄 거야. 누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해준다. 그리고 요 뒤에 전부 이렇게 누대를 나눠줄 거야. 자, 이 중에 가장 초기, 우리가 가장 많이 알지 못하는 이 시기를 우리는 시생누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알게 된 시기가 있겠지? 이것을 원생누대라고 부르나 사실 이 시기는 완벽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기는 아니다 라고 하고 요 두 개의 시기를 묶어서 대라고 묶어주면 바로 여기까지 시기를 우리는 선캄브리아대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때까지 시기에 우리가 나이를 읽어주면 약 5.4억 년 전 이렇게 보겠지? 그래서 5.4억 년보다 훨씬 더 과거다. 그러면 선캄브리아대라고 묶어주며 그 안에서 시생과 원생을 나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 그리고 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현재 우리가 이미 화석으로 알게 된 시대라는 거지. 그래서 현생누대라고 불러줍니다. 현생누대는 다시 요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 앞에까지 선캄브리아대에 이어서 고생대, 그 다음은 중생대, 마지막 신생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신생대의 가장 마지막 시기를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현재까지도 우리는 지질시대의
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질시대는 지구의 탄생으로부터 현재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나이를 다시 또 끊어보자. 고생대라고 하면 얼마를 끊으면 좋을까? 바로 한 2.5억 년. 물론 정확하게 만년까지 끝난 건 아니야. 그러니까 2.5억을 기준으로 보통 한 3억 년 내에 왔다 갔다 하는 시기가 나오면 우리는 고생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구나. 그리고 중생대와 신생대 사이는 0.6억 년, 즉 6천만 년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1억 년과 2억 년 사이면 중생대의 이야기로구나. 그리고 천만 년대 전후로 이야기가 되면 신생대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는 끊어가면서 시험 문제를 풀게 된다. 자, 그러면 각각의 이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볼까? 자, 시생누대라고 하는 것에는 이때 당시 앞에는 과거의 원시대기 상태였고 생물이 나타나지 못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생물 비슷한 게 생기고 그로 인해 최초의 생명체가 생기고 했겠지. 우리는 이때를 시생누대 때 무엇이 생겼을 거라고 예측을 하냐면 이때 남세균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 거야. 이 남세균이라고 하는 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세균이잖아. 그래서 이 남세균 덕분에 공기 중에 산소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다라고 봐주는 거야. 이런 남세균들이 번식을 하면서 집단을 이루고 그것이 화석으로 보여진 게 좀 있으니까 우리가 그나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겠지. 그때 당시에 화석을 우리는 바로 스트로마톨라이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이 발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있는 우리나라의 석탄 박물관에 가면 이런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이 전시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지. 두 번째, 원생누대에 해당하는 성캄브리아대 때 오면 이러한 산소가 이때 많이 번성을 함으로써 산소를 활용하는 생물들이 등장했을 거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때 서서히 동물이라고 하는 형태가 드러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 원생누대 때 바로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나타났을 거라고 보는데 이 동물군을 완전하게 우리가 화석으로 딱 보존해낸 건 그게 사실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상상도의 형태로 여러분이 많이 봤을 것이다. 자, 그리고 고생대로 들어오면 고생대부터는 우리가 조금씩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지는 거야. 좀 더 알았다는 거지. 좀 더 내가 구분할 수 있는 뭔가가 찾아졌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이런 누대 다음에 대로 구별을 하고 대 밑에는 새라고 하는 것으로 얘네들을 기라고 하는 것으로 구별을 하고 기 아래에 새로 구별을 해줍니다. 우리는 이때 이 기라고 하는 것에 무엇이 있느냐? 고생대에는 앞글자만 살살 따서 정리를 해볼게요. 다 외우지 않을 것이니까. 선 캄브리아대에 연이어서 나타나는 고생대 캄브리아기, 그리고 오르도피스기, 실로아기, 데본기, 석탄기, 페름기 이렇게 가면서 고생대의 기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고, 어머, 이것을 이렇게까지 자세히 나눌 수 있었어? 바로 고생대에 화석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됐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이해가 되지? 자, 이 고생대 때 초기에 우리는 바로 표준 화석인 삼엽충부터 등장을 하게 돼. 그래서 삼엽충, 갑주어, 폐어, 필석, 방추충이라 불리우는 푸줄리나 이런 것들이 쭉 번성을 하면서 화석들이 등장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식물 화석도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을 해. 이때 식물들이 물속에서 서서히 올라오면서 육상에 적응하는 양치 식물이
번성을 하게 된다. 이런 양치식물의 번성으로 보니 고사리 아까 우리 시상화석이었잖아. 조건이 뭐였어? 따뜻하고 습하다. 그러므로 선 캄브리아 때는 지구의 탄생에 의해서 아직은 마그마의 바다가 막 식었을 때 따뜻했겠구나. 그러다가 온도가 한번 뚝 떨어지면서 생물계의 변화가 생겼겠지? 그래서 우리는 구분 기준으로 삼아줬어. 그러나 고생대가 와서 다시 따뜻해지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따뜻하고 습했을 거다. 그런데 이렇게 시대가 넘어갔다가 요 2억 5천만 년 전쯤 무엇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니 바로 그것 때문에 생물계에 어마어마한 큰 변화, 대규모의 지각 변동에 의한 변동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판게아의 형성. 고생대 말 이야기죠. 판게아가 형성이 되면 대륙이 초대륙으로 하나가 되고 대륙 외에는 바다밖에 없어지잖아. 생태계의 환경의 다양성이 감소가 되는 거야. 우리는 이런 다양성이 감소해지면 그만큼 생물들이 적응해서 살기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다양한 생물들이 오히려 멸종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지. 또한 이러면서 이때 온도가 많이 낮아지는 바로 엄청나게 추워지는 온도가 냉각이 되는 시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중생대로 넘어가게 돼. 그러면 중생대에도 역시 여러 가지 화석을 가지고 기가 또다시 나누어지게 될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가 트라이아스기, 그리고 쥐라기, 마지막이 백악기, 이렇게 나타나는 게 중생대의 기에 들어가는 거야. 중생대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이때 무슨 시대라고 부르느냐? 바로 파충류의 시대다라고 불러. 즉 무슨 얘기냐면 이때는 성캄브리아 때는 거의 단세포에 가까웠던 애들이 서서히 생물로 번식을 하면서 첫 번째 이 고생대를 중심으로 어류라고 하는 포유동물이 번성을 하다가 고생대 말쯤 양서류가 번성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중생대 때 파충류로 넘어가서 파충류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는 거야. 그리고 파충류에는 바로 공룡이라고 하는 아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암모나이트. 파충류에서 무엇으로 다시 진화가 됐겠어? 조류나 포유류로 넘어가게 되겠지. 그때 조류로 변화되어 가던 시조새라는 중간의 생명체가 등장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지. 그리고 중생대 때에 식물이 있었을 거야. 그때 식물은 바로 거시식물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신생대로 넘어가 볼까? 신생대로 넘어갈 때는 기라고 하는 부분에서 팔레오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네오기 그리고 제4기라고 하는 단계로 가서 이 제4기 안에 간빙기와 빙하기가 나타나는데 4번의 빙하기와 지금까지는 3번의 간빙기가 있었다. 다시 4번째 간빙기가 진행이 되고 네 번째 간빙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닐까라고 평가하는 과학자들도 여기에 있다. 신생대에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표준화석은 바로 매머드, 그리고 화폐석, 식물로는 속시식물이라고 하는 형태로 지금 번성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물이 구분 기준을 가지고 지지시대를 나누어 주었을 때 우리 통합과학에서부터 배웠어. 모두 몇 번의 대멸종의 시기가 있었다? 5번의 대멸종의 시기가 있었다. 고생대부터 주로 대멸종을 따져주지 선 캄브리아 때는 생물의 수가 많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대멸종을 계산하지 않아. 고생대부터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째 엄청난 대멸종이 바로 이 고생대 말의 판게아 형성 시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생대에 한 번, 중생대 말에 또 한 번, 그래서 총 5번의 대멸종 시기가 있는데, 제일 신기한 것은 대부분 성캄브리아대 말에는 빙하기가, 고생대 말에도 판게아와 빙하기가, 그리고 신생대 중간에도 빙하기가 있으나 중생대 말에는 따뜻하던 시기가 계속 유지되면서 빙하기가 없는데도 그때 대멸종이 한번 있었다. 아마 이것은 운석이 떨어져서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자, 이렇게 지질 시대를 누대, 대, 기까지 나누어 가면서 그 시대의 환경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